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강의입니다.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들 축하드리고요. 면접 시험까지 잘 마무리해서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면접 준비를 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의 기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주관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수립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에서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시험 접수도 봤죠.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 심사도 이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합격하고 나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격시험 연수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연수까지 다 마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자격증 교부가 되죠. 시험 일정이 이렇게 이제 이번에 있을 시험 일정입니다. 이것은 큐넷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에 큐넷, 그죠? 큐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서 접수는 8월 중, 이번에 원서 접수가 8월 12일에서 16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일정은 선생님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시고, 그리고 필기시험 보고, 그리고 필기 합격 발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접수를 받게 돼요. 이 면접 접수, 지금 진행하는 이 강의와 관련된 면접 접수는 11월 18일에서 22일로 현재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면접 시험은 12월 중에, 그래서 12월 9일에서 14일 중에 면접 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공고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 발표일은 12월 말 31일쯤에 이제 발표한다. 이렇게 이제 시험 일정이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원서 접수는 큐넷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를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이제 점수를 하셔야 되고요. 응시 자격은 각 급수에 따른 응시 자격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가 3급, 2급, 1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급수에 맞는 응시 자격 확인하셔야 되고요. 합격자, 시험이 다 마치고 나면 합격자 공고가 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죠. 재응시 규정이 있어요. 면접 시험에 내가 이번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그죠? 한 번 더 다음에 시험에 한해서 필기시험 서류 심사가 면제된 상태로 면접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면접에서 많이들 합격을 하십니다. 합격률이 낮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잘 합격을 하시는데 간혹 합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더 이제 재응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면접 준비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은 면접을 보러 가실 때 면접 수험표 그리고 신분증, 이 수험표는 큐넷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셨으면 이제 수험표가 발부가 되고요. 그것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이 페이지에서 출력해서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면접을 가실 때는 수험표, 신분증 이런 거 챙겨 가셔야 합니다. 면접 시험 합격자 연수, 이제 면접이 합격했다, 다 끝났다라고 하면 합격자 연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장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이제 공고가 나오고요. 대상은 합격한 사람, 그죠? 또는 합격을 했는데 내가 올해 합격을 했어. 근데 연수를 올해 안 받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와 합격 후 미수료, 이제 연수만 안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다 대상으로 합격자 연수가 진행됩니다. 이 연수도 비용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연수가 막 이렇게
숙박으로 됐어요. 몇 박 며칠 이렇게 됐고 또 그렇게 안 하고 뭐 한 몇 주를 계속 하기도 하고 막 100시간 이렇게 넘어가니까 연수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숙식 비용 다 직접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즘에 최근에는 다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시 공지가 되니까 그때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대상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연수를 마친 자에게 자격증이 교부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편으로 받았는데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또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온라인으로 발부, 그죠? 자신의 합격증을 받기도 하고 또는 우편으로 원하면 우편으로도 이제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다 우편이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도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접 진행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면접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1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면접관도 몇 분 계시고 또 수험생도 몇 명 같이 들어가죠. 보통 면접관은 3분 정도가 있고 수험생은 한 2명 정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 같은 사례를 부여받고 면접관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한다. 들어가기 전에 사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주죠. 그거는 이제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로 유지되는 그 사례들 또 우리가 이 강의에서 많이 다루죠. 기존에 나왔던 사례, 어떤 사례들을 다루었을까. 그래서 그 사례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봐요. 그래서 같은 사례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례를. 그래서 같은 사례를 부여받고 그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면접관님들이.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한다. 차례대로 대답하는데 나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면접관님들이 이제 정해주죠. 누구 먼저 해보세요. 누구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면접실 들어갈 때 가볍게 면접관에게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어떤 룸에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접관님들이. 그럼 그 안에 들어갈 때 이제 목례를 할 수도 있고. 좌석은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진행자가 지정해 줘요. 그래서 누구 먼저 들어가신 분이 여기 앉고 지정해 줍니다. 일반적인 진행 방식 한번 보면요. 수험생들은 면접일에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해서 대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수험자 종합 대기실이죠. 이 면접을 이제 내가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해서 이제 내가 원서 접수를 한다라고 할 때 좀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가 다 찰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면접을 받고 싶으면 그날 면접이 뭐 10시부터 원서 접수다 하면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간대를 내가 선택해서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늦게 하시는 분들은 간혹 저기 타지방, 본인이 살고 있는 곳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심지어 아주 먼 곳이죠. 먼 곳에 가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필기도 합격했고 이 면접 원서 접수할 거다라고 하면 빨리 언제부터 시작이다. 그날 바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럼 본인의 장소가 정해지죠. 그럼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생들은 면접일에 면접시험 장소, 내가 선택한 장소잖아요.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해서 대기를 해요. 거긴 종합대기실이죠. 필기시험 수험번호별로 각 면접 대기 장소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수험번호가 있어요. 그죠? 자기의 수험번호가 있어요. 그 수험번호별로 대기 장소로 흩어지고요. 면접 대기 장소에서 면접 진행 요원이 수험생에게 봉투에 있는 면접 번호를 뽑도록 합니다.
이것을 뽑은 게 이제 그날 내가 면접 받는 순서가 돼요. 그래서 보통 5개조, 2명씩 해서 5개조, 그럼 10명이 되죠. 보통 5개조로 편성되며 뽑은 면접 번호가 내가 그날 면접을 봐야 되는 내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번호 뽑으면 많이 기다려야 돼요. 핸드폰은 반납하게 되고요. 또 화장실 이용은 또 미리 해야 됩니다. 면접관은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수험생들은 이제 편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편안하고 잘 정해진 어떤 세팅된 그런 어떤 면접이 진행이 되죠. 간혹 압박 면접관이 있습니다. 네. 3분이 이제 면접관이신데요. 한 분의 역할이 좀 압박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또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답변을 막 하고 있는데 너무 길다고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딱 또 제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럼 그냥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또는 뭔가 이렇게 꼬리 질문을 하면 뭐 안선에서 또 답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압박 면접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3번째로 면접 진행 시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면접 시 자신의 이름이나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다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막 학력, 경력.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뭐 이런. 근데 그런 것이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한테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번 면접의 공정성을 이것은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치다. 면접 번호만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일체 필기구는 허용되지 않죠. 면접 순서는 먼저 종합 대기실에 있다가 각 급수별로 면접 대기실로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면접실로 입장을 합니다. 여기가 면접실이 이제 면접관이 있는 곳이죠. 그 면접관이 있는 면접실에 이제 순서를 기다려서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 질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험생 선생님들은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퇴장을 합니다. 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달라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세팅을 해놨죠. 왜냐하면 이게 마주쳐서 정보를 주게 되면 어떤 사례가 나왔다 뭐 이런 정보를 주게 되면 둘 다 불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주치지 않게 퇴장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대기자와 서로 접촉할 시 모두 부정회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5번 면접 질문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면요.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문을 배분 한 A4 3분의 2 정도에서 한 장 정도 분량의 사례예요. 그래서 뭐 내담자 정보도 나오고요. 그 문제 어떤 경위로 상담을 받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상담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심리검사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를 내가 쭉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문을 배분받고요. 이 사례문이 이제 비밀인 거죠. 이것이. 이 사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주는데 최근에는 5분 정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보고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면접 질문은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A4 용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담 이론을 질문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개관 또는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순번에 맞추어 앉으면 면접관이 번갈아 가면서 순서 없이 임의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이 보통 같이 들어가는데 옆에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동일하게 그 옆에 있는 앉은 분에게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안 하고 또 다른 질문을 옆에 수험생에게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이, 옆에 수험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답하는지 그것을 잘 듣고 있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번갈아 가면서 순서 없이 임의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가면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고 가면 저 질문 왜 나한테는 안 하지? 그래서 또 새로운 질문을 하면 갑자기 놀라거든요. 근데 질문은 어떻게 올지 모른다.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사례 개념화, 이 호소 문제는 무엇이고 문제 원인과 유지 요인은 무엇인지, 어떤 상담 전략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례 개념화 있잖아요. 이것을 해보라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해결을 위한 개입 전략, 구체적인 상담 이론을 근거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거냐, 이것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심리검사 등에 관한 것은 무엇을 해볼 거냐, 이것을 물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면 어떤 심리검사를 하면 좋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 6번 일반적인 상담 이론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추구하는 상담 이론이 있느냐, 그것을 왜 그 이론을 또 좋아하고 추구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7번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개관에 관한 질문도 해요. 특별한 청소년 상담 사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위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상담적인 전략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8번 기타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상담윤리네. 상담윤리 아주 중요하죠. 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법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9번 답변을 할 때 요점이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질문 공세를 당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면접관과의 눈맞춤이 중요하다. 9번부터 다시 보면 답변을 할 때 요점이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네. 이것은 이제 평소 습관이실 수도 있어요. 평소 습관이 그냥 막 이야기를 계속 이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하다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막 이러면 이제 듣는 면접관님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러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질문에 대해서 1분, 보통 1분 이내로 답하라, 이렇게 또 요청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요약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점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요? 딱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점 없는 이야기 막 늘어놓는 거, 이것이 평소 습관으로 내가 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근데 막 잘 모르면서 상담 이론, 상담 기법 막 얘기를 하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 상담 기법 아니야. 혹시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럴 때 답변 못하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아는 것만 좀 이야기하고 모르는 건 좀 더 배우겠다, 잘 배우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그리고 눈맞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절 면접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면접 준비, 옷차림.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면접을 볼 때 예의죠. 일반적인 예의죠. 그냥 단정하게, 그죠? 단정하게.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게, 그죠? 그래서 단정하게. 또 면접 시에 앉을 때도 내가 막 평소에 막 다리를 막 떤다거나 다리를 꼬거나 막 이런 나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것이 뭐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또 답변하는 자세나 퇴장하는 자세, 뭐 일어날 때 의자를 확 밀어서 의자가 칙 소리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죠. 2번 면접에서의 유의사항 보면 종교적 관점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이거 너무 뭐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막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관점을 내가 면접 보는데 수험생이 막 강하게 어필한다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긴 좀 어렵죠. 또 고착된 성격이나 태도, 신념으로 보이는 것,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자격증 취득을 취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 자격증 취득을 취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죠? 취직하려면, 취업하려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안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돕고 싶고 취업을 해서 전문적 안정된 직장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것을 취득해서 내가 나의 도움도 되지만 또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3번째, 면접 전 연습. 네, 선호하는 상담 이론을 한두 가지 정리해 놓으세요. 이것도 길게 하지 마세요. 1분에서 1분 3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너무 길게 하면 뭐 좀 길게 한다면 2분 정도? 네, 이거 오래 하는 거 별로 이렇게 면접관님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주 짧게 요점만 정리해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타인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룹으로 면접을 이렇게 연습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습니다. 4번 합격 기준 및 채점표. 평가 항목이 총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있는지, 사명감은 어떠한지, 청소년 상담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수련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래서 전공 및 경력에 관한 내용, 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이해,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 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이나 상담의 임상 경험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임상 경험이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러면 많이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좀 많이 학습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좀 학습을 하고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강의가 진행될 때 같이 다루게 될 거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로는 예의나 품행이나 성실성, 그래서 사용 용어가 적절한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예의가 바른지, 아주 이건 기본적인 어떤 인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답변의 정확성, 논리적인 의사 표현 능력. 질문 내용을 너무 긴장하시면요, 질문이 뭔지 잘 이해 못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내가 질문을 이해 못했으면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답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쵸? 제가 너무 긴장해서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그리고 질문을 듣고 그리고 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됐는데 막 답하기보다는. 5번째,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창의적인 어떤 청소년 상담 능력.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대처 능력. 사례 접근에 대한 창의적이고 적절한 판단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면접관 3명의 점수 평균이 15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이 된다. 불합격되면은 청소년 면접관 3명의 점수 평균이 15점 미만일 때 면접관 과반수 3명 중 2명 이상이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 사항에 대해서 하점 1점으로 평점했다. 그러면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점으로 받지 않아야 돼요. 1점으로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한 요 5가지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청신 자세, 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수련의 정도, 예의, 품행,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평균 점수 이상, 3점 이상은 다 맞아야 이제 합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절 면접 답변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면접 답변 요령. 첫 번째로 답변 요령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려 할 경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막 아는 척?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썼을 경우에 도리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 질문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한 걸 표현하시면 되고 잘 모르는 건 차라리 약간 말 안 하는 게 더 낫죠. 또 영어 표현은 좀 자제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되겠죠. 또 단정적인 표현 이거 지양해야 되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정적으로 딱 표현을 하면요. 뭐 이것은 확실하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상담 사례에 대한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할 때도 이건 이거였고요. 이건 이거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여진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된다. 뭐 이렇게 사료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 이러이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옆 사람의 답변을 참고하는 게 좋고요. 장황, 애매모호함, 초점 벗어난 거, 성의 없는 짧은 답변 등에 유의해야 돼요. 너무 장황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초점이 벗어난 경우에는 면접관님이 그만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어요, 여러 번.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고 이래요. 그럼 이 수험생이 이런 어떤 반응을 받으시면 되게 당황하셔요. 근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다음 질문 잘하면 되거든요. 또 2가지씩 표현으로 답변한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상담 이론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뭐 로저스의 뭐 어쩌고저쩌고 진실 뭐 공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죠. 올바른 경어 사용의 답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거,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내가 답변을 잘하고 있어도 그만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그만하시면 돼요. 그냥 잘했는데 그냥 그 정도로도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탑시키는 거라서 그냥 거기서 스탑하면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답변하고 잘못된 버릇에 유의한다. 면접위원의 말을 잘 경청한다. 답변을 연습해 보는 거. 압박 면접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버릇은 스스로 잘 아셔야 돼요. 뭐 이야기할 때 다리를 떤다거나 너무나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거나 눈을 허공을 막 보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걸 스스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든지 피드백을 받으면 이거를 좀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분위기는 어떤지, 나의 자세는 어떤지를 피드백 통해서 혹시 잘못된 버릇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교정해서 주의해서 면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항은 성격상의 문제가 없는지 보겠죠. 그리고 너무 종교적인 관점이 강해서 상담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하진 않는지, 또 태도나 신념이 고착되어 있진 않은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려 하는지,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있는지, 자격증 취득을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답변의 예를 보면요. 어눌한 목소리나 분명하지 않은 답변. 그죠? 우물우물 한다거나, 뭐, 말 표현이 끝이 안 나는 거.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뭐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딱 끝나야 되는데, 뭐뭐 할 것이라 같고, 뭐뭐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면 조금, 그쵸? 어렵겠죠? 또 초점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 장황한 것. 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아는 분이 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하면 별로 듣기 힘들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심지어 면접이잖아요. 면접. 근데 면접관님들이 그걸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황하지 않게 문장을 짧게 끝내면서 답변하는 게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의가 없는 아주 짧은 답변, 이것도 너무 성실하게 안 보이죠? 또 너무 현학적인 표현의 답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답변의 예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서 요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면접 준비와 관련돼서 면접의 기초, 그리고 면접의 준비 사항, 면접 진행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면접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것과 함께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그리고 면접에 답변하는 요령,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